자, 이번엔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관세 판결 임박입니다. 지금 1, 2심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죠. 그리고 5일, 당장 현지 시간으로 내일에는 대법원 심리가 개시가 되는데, 글쎄요, 판결 결과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런 관세라는 부분이 사실 네. 꾸준히 좀 이슈로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협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큰 고비는 좀 넘겨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좀 협상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관세 자체를 부과했던 시기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IEEPA를 기반으로 해서 대법원 트럼프 같은 경우에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사실 좀 변수기는 합니다. 이게 시장에서 관심을 끌 것이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것이냐는 불확실합니다만, 이렇게 주가 레벨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닥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이기는 하고요. 관세라는 부분을 왜 이렇게 좀 주목을 하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 관세라는 부분이 당장 AI가 주도하는 현재 주식시장과는 그렇게까지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성장률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의 성장이 견조하고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소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투자입니다. 이 투자라는 부분과 이 관세라는 부분이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데, 투자를 진행을 할 때 기업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불거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계획했던 부분들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당장은 조금은 유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나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게 2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했던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하죠. 그 날이 있었던 시기를 살펴보면은 기업들의 투자 센티멘트가 급격하게 얼어붙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이런 투자에 대한 유보 결정들이 좀 기업 단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불거질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 부분이 약간의 침체 내러티브로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2분기에 이미 좀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안을 기반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그래도 2분기만큼 그 레벨까지 올라가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연말 쇼핑 시즌으로 향하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다 보면 이걸 또 체감하게 될 거고, 그러면 반감도 더 커질 거란 얘기들도 나오는데, 글쎄요, 관세 정책의 역풍 본격화될까요? 네, 관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경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물가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배경들을 살펴보면은, 기업단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까지의 이런 서베이 지표들을 보면은 투입 가격, 그러니까 뭔가 원자재라든지 아니면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할 때 가격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판매를 할 때 그만큼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관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하지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물론 이제 수출업체들이 일부 부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소비자 영역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다지 비용을 감내할 만한 여건이 아닌 것 같다라는 기업들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 네. 만약에 소비자들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돌아서게 된다면은, 기업들은 언제든지 이 판매 가격에
비용을 녹이는 모습들을 보일 거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동시에 물가라는 부분이 리바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연준 위원들이 지금 금리와 관련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으로 얘기들을 많이 그렇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리바운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이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소비재에 대해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용 정가를 함으로써 소비재 기업들이 마진율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우려 때문에 좀 안 좋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물가라는 비용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소비재들은 실적난에 있어서의 압박을 느끼는 환경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스탠스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예산 전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 연설로 이제 예산 전쟁의 막이 열리게 되는데요. 앞으로 지금 뭐 국내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미치게 될 영향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이 확장 재정이라는 부분이 약간은 글로벌 트렌드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장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느냐, 확장 재정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유동성을 증가를 시키고 더불어서 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부분은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좀 긍정적인 효과로서 나타나겠죠. 다만 확장 재정에서 문제가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확장 재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성장률을 제고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돈을 똑같이 쓰더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써서 성장을 끌어올리느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 변수이고, 두 번째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축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장 재정을 많이 쓰게 되면은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소비나 투자단에 있어서 약간은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이제 구축 효과라고 설명을 하는데, 네. 당장 이 부분을 걱정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 자체에 대해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네. 더불어서 민간의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역시도 사실은 너무나 둔화되는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이지, 이게 좀 과열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기대 요인으로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렇게 확장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네. 실제로 이제 예산안들이 좀 확정이 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에는 어떤 분야에 어떤 종목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더 중요해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들의 개별 종목 이슈로서 좀 작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부정적인 요인들도 분명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제 성장성 제고에 방점이 좀 찍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키워드로 좀 부정적인 요인들도 같이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바로 부채 폭탄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장 재정 뭐 장점도 있죠. 다만 걱정되는 게 이제 적자 폭이라는 건데, 뭐 내년 적자성 채무가 뭐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게 국가 채무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죠? 네, 이 부채와 관련한 부분이 사실은 제일 잘 모르겠고, 시장에서도 잠재되어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로 좀 꼽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어느 나라든 돈을 적극적으로 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반대급부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어차피 너도 부채가 많아지고 나도 부채가 많아지고 상대 국가도 또 많아지고 이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은 희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만약에 특정 국가가 성장을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부채를 많이 쓰고 재정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그 국가에 대해서는 약간은 경계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과 같이 모두가 돈을 많이 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좀 높아진 부채를 어떻게 좀 받아들일 것이냐. 어쨌든 시장이라든지 경제 체제 자체는 이러한 높아지는 부채에 대해서 순응해가는 방향으로 좀 갈 개연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심각한 사태고, 이런 와중에 지금 셧다운 사태까지 이제 하루만 더 넘기면 최장 기간을 넘어선다라고 하죠. 34일째 지속 중인 건데, 미국의 부채가 혹시 뭐 세계 경제에 이 뇌관이 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논리대로, 이 부분이 터진다면은 정말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그렇죠. 다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순응해가는 그림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샌가 또 이제 높은 레벨의 부채가 어느 정도는 좀 뉴노멀로서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셧다운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채 위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셧다운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셧다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이러한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소비와 연관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앞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공장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비용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승인이 좀 늦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성장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부채에 대한 우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좀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게 되기는 합니다. 다만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들이 모두 다 부채 레벨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어쨌든 기축통화인 달러를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채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채 위기에 대한 부분이 우려로 불거진다 하더라도 미국 자체의 문제로서 불거지기보다는 미국 이외에 약간은 성장이 더 취약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머징 국가들에서 좀 문제로 좀 번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런 모든 이슈들을 좀 다 감안했을 때 이번 주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 시장, 특히나 어제 시장을 보면서 네. 상당히 좀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워낙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로서도 끝을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든 저희든 마찬가지로 시장이 어쨌든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네. 지금 시점에서 미리 좀 비중을 축소를 함으로써 만약에 앞으로의 변수를 대응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이 올라감에 따라서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업사이드 리스크가 여전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끝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는 상승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누리는 전략을 좀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업종단에서 저희가 최근에 가장 좀 제일 주목하는 부분은 누가 뭐래도 AI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AI 관련성이 있으면서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을 새롭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 지난번에도 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런 인터넷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비스 쪽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아니면은 LG CNS, 삼성 SDS 이런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 업종인데 이쪽들을 좀 새롭게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을 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랐을 때는 충분히 누리는 것도 또 미덕이죠. 다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완급 조절은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고민해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